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용했던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성동을 결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이 원데이터 공개를 이제 요구한 건데요. 그 하태경 의원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자신은 4%포인트 올랐고 이해훈 전 의원은 20%포인트나 올랐다. 이건 수학적으로 매우 믿기 어려운 결과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데이터 결과는 거의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전했다는 입장이고, 이해훈 전 의원은 사회과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이고, 탈락했던 이영우 후보 표가 자신에게 몰표로 간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또 이제 도마 위로 올라왔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결과에 승복을 할지 두 분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황에서 원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번에 그 결선 투표의 경우에 일반 여론이 80%고 당심이 2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영 후보가 예비 후보가 이해훈 후보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상식적으로 이영 후보를 찍은 사람이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인 만큼 이해훈 후보를 찍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통계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데이터 논리로 볼 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표가 몰표로 한 사람한테 거의 몰표에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빨리 수습이 되는 것이 이해훈 후보가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구가 이미 나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분열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얼른 수습을 해서 지역의 당원들을 좀 하나로 모으고 규합해서 지금 야당의 그 현직 의원을 상대하기에도 그 지역이 격전지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조속하게 정리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훈 전 의원은 대통령을 이제 공격을 잘하는 하태경 의원에게 표가 가기는 어렵다. 뭐 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이제 그 여론조사는 당원 20% 또 일반 또 8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몰표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이 사건 보고 믿겨지지 않는 일인데요. 네. 왜냐하면 1차 경선에서 하태경 후보가 46% 가까이를 받았고, 그리고 이해훈 후보가 한 20% 중후반 정도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결선 투표 가가지고 하태경 후보는 한 3% 정도밖에 안 오르고 여기만 한 20몇 프로 오른다는 거는 네. 사회과학적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로 봐야 되는 거죠. 거꾸로 이해훈 의원의 말을 돌려드리면,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이제 소신 발언을 했던 대표적인 분인데, 네. 우리 민주당으로 치면 약간 박용진 의원의 역할을 국민의힘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체로 뭔가 소신 발언하는 사람의 우호적인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비록 비주류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공천 갈등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투명하게 모든 걸 다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제3자가 봤을 때도,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좀 그럴 리가 없는데, 저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요구한 게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그 어떤 해놓은 말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뭐 로데이터에 가까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본인이 말했던 거에도 부합하고 어떤 상식적인 의구심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그런 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 데이터를 이제 원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이제 극히
뭐 여태 뭐 없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이 30일도 안 남았고 네. 이거 자체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당 전체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만큼 그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물리학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 천착돼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네.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빨리 본인에게 그걸 보여주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설득해야 될 일은 바로 여론조사를 한 당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아니죠. 이야기도 경선을 했기 때문에 네, 법으로 그 금지돼 지역에 있습니다. 출마하기는 무소속으로도 어렵습니다. 나오기는 네. 그리고 나올 수는 없다. 하태경 의원이 소신 발언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반윤 정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탈당해가지고 개혁신당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천이 이제 비교적 조용했던 여당에 또 이제 악재까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최근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이제 임명이 된 점, 그리고 5.18 폄훼 발언을 한 도태우 변호사의 이제 공천 재심이 있었는데 이제 공천이 유지된 점, 바로 이제 이러한 점들을 포함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구름 인파를 몰고 왔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더 이상 모멘텀, 이게 동력이 없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이상 좀 정체 현상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 한동훈 효과의 이제 한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을 때 약간 이제 국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네.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 좀 뭔가 좀 부족한데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초기에는 보수가 결집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유난 갈등이라고 있었던 게 1월 20일, 22, 23일 이때쯤이었는데요. 유난 갈등 이후에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 소신이 있네? 하면서 그때부터 중도가 결집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공천 갈등이 본격화된 게 2월 중하순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일종의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3단계였는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뭔가 이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방지해 준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한 3개월 정도를 보면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보면 많이 뒤지고 있다가 좀 올라왔는데 민주당이 뒤지고 있다가 다시 민주당이 제자리로 돌아온. 네. 그래서 약간 지금으로서 보면 약간 이제 비슷비슷한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유난 갈등이 좀 속된 말로 약발이 좀 떨어졌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 비판과 뭐 운동권 심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이고 운동권 심판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국민의힘을 다 지지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는 셈인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중도 확장, 그런 스탠스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만약에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 사람이라면 네.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일종의 유난 갈등 2라 그럴까요? 저 같으면 임명 철회하라라고 당당하게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거의 약간 기싸움 같은 걸 하든 아니면 거의 완전히 자리를 걸고 싸우든 그렇게 해서 그걸 관철시켜내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 나름 소신 발언도 하고 어떤 대참면이 있네? 라고 할 텐데 오히려 그거를 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실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는 건데. 최근에 한동훈 한계론에 대한 기저에는 대통령실에 좀 소신 있는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의 생각이나 그런 발언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불거진 이 두 가지 사안이 이번 총선에 좀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돌출 변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돌출 변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피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고발이 된 전직 장관이 대사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네. 그 사실이 확인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출국이 해제가 됐는데 또 오늘자 보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실 공수처에서는 출금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올렸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중도층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그런 식의 하필이면 총선 와중에 왜 그런 정책 결정을 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나타나면 구름대처럼 몰렸던 것이 바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이념 성향을 보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보수가 조금 많든지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보수가 굳건한 그 뿌리 속에서 좀 이렇게 뭔가 정의롭고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 이종섭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을 했고 최고의 율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최상병은 바로 우리나라 20세대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럼 젊은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맞고요. 또 지금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조처가 당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시끄러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무엇이다라고 선명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민주당 경선 결과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0명의 경선 결과 발표가 딱 일주일 전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해철 의원의 생환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안산 갑인데 현재 비명 의원들이 이제 거의 전멸이다. 비명 행사가 비명 괴멸로 마무리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 현재 공천을 둘러싼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세가 이제 결집하는 거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는 탈당 인사들의 출마 이게 이제 민주당의 표 분산으로 이어져서 악재로 이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반등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이 좀 다 열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천 파동이 민주당이 2월 중하순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3월 초 정도까지 이어졌는데 네. 그래서 지지율이 쭉 빠지다가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천 갈등 등등의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찍을 정당이 생긴 거죠. 네. 비례대표긴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소극적인 지지였다 그럴까요? 그래서 투표장에 유인을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 네. 투표장에 어차피 가면 비례대표 찍으러 갔다가 이왕이면 이제 지역구를 민주당 찍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락하던 게 더하게 된 효과가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각 네. 지역구 후보에서.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의 동향을 보면 아마 안 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그동안 좀 최근의 흐름을 쭉 보면은 그런데 이제 지지율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실망감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다만 개혁신당에서 출마하는 사람이 대략 현재 한 50여 명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수도권에 좀 더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는 아직까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이 안 됐는데 오늘 홍영표 의원이 부평 출마하신 것처럼 네. 이런 분들이 출마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뿌리가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심지어 개혁신당도 2030 세대를 좀 더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데 2030 세대는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약간 반윤 성향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유권자층이어가지고 네. 상대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약간 민주당 표가 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과 상대적으로만 비교한다고 치면. 네. 알겠습니다. 최근 그 민주당의 그 여론조사가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춘 듯이 보이는 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겪었던 공천 파동과 관련한 그런 그 민심이 이미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쭉 내려가다가 네.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니까
뭔가 조용해서 안정적이긴 한 것 같은데 감동이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쌍특검이 부결이 된 다음에 뭔가 이렇게 물갈이를 한다 그러면서 왠지 이렇게 그 친윤에 속하는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 이렇게 꽂힌다라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거기에 맞물려서 조국 그 대표의 혁신당이 상당히 지금 기세 등등하게 부각되는 이런 시점이 맞물리는 데다가 조금 전에 왜 그 정부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란,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이 4년 전하고 다른 거는 앞으로도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선거 직전까지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게 그 선거라는 게 지금 중간평가와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판론이 굉장히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여론과 민심을 소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아젠다를 내놔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네, 오늘 그 조국 혁신당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기대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포와 계양을 같은 곳에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그 민주연합까지 지지율이 더 높게 조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민 비조가 아니라 비조 지민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자신감까지 비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인데요. 이게 이번 이제 3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상승세가 총선 그대로 반영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왜 올라가는지부터 이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이 세 종류인데 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친문, 친명, 호남이 기본 지지층이고 이게 30% 초중반 정도를 형성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2030 여성이 달라붙고 50대 화이트 칼라가 달라붙으면 그게 대선 지지율이었고 거기에 2030 남성까지 달라붙으면 지난 촛불연합이었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천 갈등을 통해서 친문 진영 일부와 호남 진영 일부가 이탈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리더십이나 공천 갈등 등등에 실망해서 지지율이 빠졌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찍을 정당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간 실망했던 사람들이 조국 리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 이재명 리더로서의 이재명 대표와 새로운 어떤 리더로서의 조국 이게 이제 약간 리더 교체라 그럴까요? 네. 그게 한 가지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도 좀 재밌는데 민주당은 연합 비례정당 형식을 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1번은 약간 진보개혁 시민단체, 2번은 진보당, 3번은 새진보연합, 4번만 민주당. 다시 5번, 6번, 7번은 앞에 그런 단체를 주고 8번은 다시 민주당. 그래서 4번, 8번, 12번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을 12표 찍었다고 치면 3명만 민주당이 되고 나머지 9명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런데 반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혁신당도 우리 당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편이다 쉽게 말해서. 네. 저기도 당은 다르지만 우리 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뭐 진보개혁 시민단체,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약간 이질적인 정치 세력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12표 찍어봤자 3명만 민주당 당선되는데 여기는 12표 찍으면 12표 모두 조국혁신당 후보자랑 연결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4배 더 높다. 조국혁신당이. 네. 그래서 요 가성비 문제. 이쪽을 찍어봤자 민주당은 한두 명, 한 명, 두 명, 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 역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더 물론 이제 뭐 민주당 그래도 결국 약간 리더십 대결이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조국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신뢰. 그거랑 이 가성비 문제 두 가지가 합쳐서 이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역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를 아주 상세히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인데 바로 이 한동훈 특검법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국 그 대표
자신에게 오는 또 하나의 이제 뭐 반대로 이제 화살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검찰 독재론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포함해서 같이 좀 들어볼까요? 아니 자기 자신이 법으로 명예회복이 안 돼서 다른 방법, 비법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바로 한동훈 특검을 발의하겠다라는 그 선언 자체가 본인이 어떤 애국심으로 지금 이 나라의 위기에서 자신이 뭐 돌 하나라도 올려놓겠다라는 심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겪은 개인적인 사감, 응어리, 앙심,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선 대한민국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의 그 딸 입시 문제와 관련해 갖고 수사가 돼가지고 지금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그 무혐의로 끝난 것 중에 지금 그 논문 대필이라는 거는 소위 민주당에서 대필했다고 의심받는 그 사람이 아예 나타나지를 않아 갖고 네. 뭔가 수사 자체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무슨 앱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자체도 지금 그 실제로 물증을 뭐 찾아낸다라든지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런 특검을 만들게 되면 조국 대표가 법무장관 그리고 과거의 교수 시절에 자기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상당히 과해요. 자식 사랑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학교 보내겠다고 그 총장 직인을 그 위조를 한다든지 문서를 위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영어 사전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식 문제로 지금 벌을 이미 받고 있다라든지 네. 또는 동정심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그 뭐라 그럴까 뭘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그런 어떤 공천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어떤 공약을 내놓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완전히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데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그러한 공약이 아니라 한쪽 진영, 이념의 왼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동훈 특검이라든지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관심과 지지도가 높아지는데 과연 저 두 자릿수의 지지도를 계속 유지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저 조국 혁신당의 이 올라가는 이 속도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는 당과 인물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거든요. 네, 조국 혁신당의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요? 이게 그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비판하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효과는 만땅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인 어떤 여권 지도자라 그러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이 세 분, 김건희 여사의 세 분이라고 보고 네.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는 문재인, 조국, 이재명 세 분이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계속 요 세 분을 비판하는 거고 민주당 역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좀 적극적 지지층을 규합하기에는 효과 만땅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서로 이제 재소환하면서 이제 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